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저희 특별자치도지사 우영훈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애정을 질책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했던 1년 전 저는 도민들께 위대한 도민 시대를 열겠다는 담대한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계층을 넘어 세대를 넘어 모든 분이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낡은 관행을 깨고 새로운 관점으로 현안을 풀며 미래를 재설계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관점을 바꾸자 제주의 가치 있는 상상을 생생한 현실로 만드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정은 1차 산업과 관광,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꿈을 크게 가져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도정은 담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제주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세계의 표준이 되는 빛나는 미래를 그려가겠습니다. 이 원대한 여정의 성과가 오로지 도민들께 골고루 돌아가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양극화를 완화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나이와 소득, 장애와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정책으로 도민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2공항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들리는 바로는 의견 수렴을 국토부 제출을 좀 연기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왜 그런 건지 하고, 국토부의 기본계획 도시와 교시 등 국정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겠다라는 서면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말에 대해서 사실상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2공항을 찬성하고 그냥 놔두고 제주도는 그 갈등 해소에 놔두는 주력한다. 사실상 찬성 의견이 아니냐 이런 그 상간의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했고 그에 기초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는 6월 말까지 그 또한 마무리해서 전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분석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고 단순히 의견 수렴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그칠 것이냐 그러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의견 수렴된 내용을 제주도의 의견으로 심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제주도민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주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제주도의 권한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체 여러 가지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고시가 곧 결정이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재반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완료가 되어야 결정된다는 거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수령은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까지 가서야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이 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이 침체의 어려움이 있고 제주도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은데요. 혹시 하반기나 이때쯤에 물가라도 잡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제주 경제 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 정책들이 있는지. 제주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미 1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탐난운전 할인을 더욱더 강화하고 이미 예산 100억 원을 들여서 집행 준비에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융자 사업에 대한 연기 대책도 마련했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경제 활력 사업에 대한 기초 작업을 마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는 현재의 흐름상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주의 고물가 영향이 일정 정도 완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입의 동향을 보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 3% 정도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저는 예전에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급증 추세가 계속된다면 전년 관광객 수준은 충분히 하반기 과정에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중될 것은 기업의 유치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빠르면 7, 8월 중에 입주 기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좀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토 기업들이 상장 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예정대로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전 기업도 하반기에는 좀 더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세수 전망과 관련해서는 국세 부분에 있어서 줄어들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가 아직은 전망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천억 수준까지 국세 부분에서 세입 전망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는 규모가 걱정했던 것보다 조금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전년도 세입 수준에 비해서 지방세 세입은 그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조정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세입 추계를 해봤을 때, 예산 추계를 해봤을 때 7조 원 시대를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회하고 예산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심사보류라는 절차가 의사결정의 한 형태가 새롭게 드러난 건 맞지만 그게 예산의 협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과정에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었지만 그 부분 또한 잘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재발될 염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TF팀을 구성해야 된다는 게 공식적인 저희도 의회의 입장이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스 문세영 기자인데요. 그 부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요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까쯤에도 이 특화 지역으로 제주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에너지 산업의 혁명적인 변화에 반해서 국민들 체감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제 가장 큰 변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너지 기업인 에퀴노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지금 추자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허가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화 조성과 맞물려서 이 에퀴노르 같은 에너지 개발 대기업들이 이 사업 인허가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지사님은 이 에퀴노르 해상풍력 사업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선 첫 번째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제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제주도에만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현행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경과 조치를 1년을 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년 6월부터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10차 대한민국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제3차 진흥형 연계망 기본계획에 보시면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계획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뒷받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2021년 기준, 2년 기준 19.1%니까 전국 평균 7%의 인정을 감안하면 3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분산에너지가 가장 필요한 것,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력 수급의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출력 제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제주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에 기초해서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력 개통과 관련해서는 한전이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점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든 풍력 발전 사업자든 시장에다가 전기를 생산해서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루 전 시장입니다만 지금 이제 실시간 전력 거래 시장이 도입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러한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은 전기를 생산하자마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출력제가 예상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미리 풍력발전 사업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전기를 팔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출력제로 손해봤던 전기를 생산하지 못해서 손해를 봤던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산이 가져오는 지방 시대에서의 역할은 대한민국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전면적으로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출력 제어의 문제, 가능성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접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에퀴노르와 관련해서는 물론 산자부 내에서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타진을 하고 있고 의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는 에퀴노르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지점이 경계의 문제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투자도와 제주도 관할과 전라남도 완도의 관할 구간에 대한 약간의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과 관련된 감독의 문제, 권한의 문제가 법적으로 명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아직은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에퀴노르가 사업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다는 점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진행되는 상황들을 파악했을 때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에퀴노르 측이 어떤 제안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의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 특정 기업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을 좀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맞춰서 에너지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그 사업을 주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진전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수산물에 대한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고 수산업을 비롯한 관련 도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특별자치도 즉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고도 싶지만 제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만이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국제법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또 하나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 한일 해협연안 시도지사 회의가 원래 10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그 전에라도 저는 방류 전에 한일 해협연안 회의가 임시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 임시회의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의제로 다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주장할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실제 오염수가 방류되었을 때 방사능이 검출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관심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방사능 검출 검사와 관련해서 10개 지점에서 14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수산물 품목도 6개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방사능에 대한 관련 검출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 면밀하게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소비자들의 걱정을 들어드리고 또 외국 수산업 수입업자들의 이렇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싱가포르 사무소 대수실에서 와서도 확인했지만 싱가포르나 홍콩 그리고 중국 이쪽에서 제주 지역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꽤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도 수산업 관계자 여러분에게 한 줄기 희망이 좀 됐으면 한다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가장 성과를 많이 냈다고 생각하는데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없어서 또 도민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장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10개 기업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기업 육성은 진단은 저희들이 도정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장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와 관련 전문기관의 진단 작업을 통해서 상장 육성 기업을 선정했고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 자주발전연구원에서 수탁기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착수 보고에 참여를 해봤고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이 참 잘 정리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간 보고의 과정이 공개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과정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대단히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시범 사업을 내년에는 4개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5분도 치과에서만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도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자치행정국과도 해관부와도 연계되는 사업들이 구상이 되고 있고 예산 규모도 상당히 꽤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도 400억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진행되는 네 군데 시범 사업이 도민들의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사업의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 9월 이내 중간부 가는 7월 중에 중간부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 봉합이 어떻게 될 수 있냐. 가장 어려운 난제이고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공항이 추진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고 추진되지 않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측의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성 입장에서도 명분이 필요할 것이고 반대 측 입장에서도 명분이 필요합니다. 양측의 일방적인 명분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절차의 과정에서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주도가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할 때 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이든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되어지고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핵심적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에게도 이해가 되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에게도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어려운 길은 잘 압니다. 그렇죠.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의 공소와 관련돼서 저는 아직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변화될 것이다 내지는 변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 저는 들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 공개되는 만큼 그것도 언론 여러분들께서 저희 주민들께 잘 상세히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동의와 조건부 동의 그리고 관련한 가능하고 부동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있었는데 혹시 앞으로 제2공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 제도를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의견을 주고 싶습니다. 네, 아직은 제도 개선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제주도가 어떻게 더 심도 있게 역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그 부분에 고민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유 자전거에 대한 접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 자전거 주차장이나 대여 장소가 좀 더 확충돼야 될 겁니다만 저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던 따릉이 사업이 저는 매우 성공적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제주도의 도시 여건이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이 좀 많은 형편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출퇴근용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자전거가 지금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차량 등록 대수가 7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차량이 더 이상 증가하는 것은 제주도의 환경적인 용량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체증의 문제도 도로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량을 줄이는 것이 방법이고 그 과정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리고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